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 도대체 증시는, 금융시장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강등시키면 안 되죠. 무릎팍도사 토마스 리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매주 선생님을 기다리지만 이번 주는 특히 더 많이 기다렸습니다. 트럼프 무엇 대통령, 때문에 기다리셨을까요? 며칠 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르게 홍콩 네, 인권법안 비준 서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이 무려 3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미국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한 100포인트, 112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요. 자, 이것만 보면 한국하고 미국 시장에서 분명히 온도차가 보이는데, 미국 시장은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덜 쓰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홍콩 인권법, 물론 시장에서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이제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법안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우리가 누차 얘기했듯이 이 미중 관계 무역 협상 딜 또 증시 경제 모든 것을 자기의 치적으로 삼아서 대선 승리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밀어붙였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그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최대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신들도 아마 그렇게 바라보고 증시를 그렇게 갑자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융통성, 이 부분은 어차피 인권법의 핵심이 그 1년에 한 번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네, 심사할 때 사실 문제 없다 이 말 한마디면 사실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뭔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큰 소용돌이를 안 일으키려고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서는 약간 금요일 날 하락을 했는데, 사실 홍콩 인권법이 미칠 그 파장, 거기에 증시가 네거티브하게 반응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에서 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내정 간섭이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사실은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네, 중국이 되받아칠 수 있는 수단이 뭘까? 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은 강력하게 저렇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명을 안 해도 12월 3일이면 그 양당 합의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상보다 서둘러 서명한 감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혹시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미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미루고 안 미루고 없이 법안으로 발효될 것은 뻔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끌기보다는 끌어서 자꾸 시간 그 스케줄상 그
대선 지점으로 가기보다는 미리 해서 아마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속마음은 제가 모르죠. 그런데 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의 시작이면 사실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고, 이건 뭐 어차피 남들 다 하는 악재면 사실 악재가 아니라 이건 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뭐 연말 증시 랠리 가능성하고 연관지어서 본다면 서둘러 조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의견도 네네.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중국 측에서 뭐 미국을 상대로 보복하겠다, 이게 별로 사실 우리가 거리가 없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뭐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중국 자신도 대단한 내상을 입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고, 네. 그렇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되받아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단지 뭐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뭐 최근에 외교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죠. 국제 무대라든가 국내 대변인 통해서 뭐 그런 것으로 미국 이미지 깎아내리기 뭐 이런 것으로 보복하면 몰라도 어쨌든 시장은 중국이 되받아칠 수 있는 그 보복 수단이 아웃라인이 잡히면은 다시 증시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달 전이었으면 바로 우리 농산물 수입 안에 이렇게 중국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언로 플레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주식시장이 불안감을 반영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금 가격이 생각보다는 10달러, 온스당 10달러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채권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금요일날 증시 하락은 대단히 그 얕은 수준의 그 풀백이었고, 금 가격은 제가 누차 그 1440달러대에서 중기적으로 볼 때 바닥을 찍을 것 같아 했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 12월 인도분 금 가격이 1450달러까지 갔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 가격은 물론 그 증시 하락이 조금 불안을 조금 끼쳤겠지만은 테크니컬 바운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지난주에 그 미국 그 GDP가 2.1%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연준이 바라보는 그 물가지수 PCE도 연준 목표의 2%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현재 볼 때 연준이 금리 더 이상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 상태로 갔고, 오히려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올라간다 할지라도 최대한 감내하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GDP라든가 그 물가 지수, 이것이 채권 금리 가격을 홀딩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에 유럽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늘리겠다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유럽이 관세 분쟁은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상당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채권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채권 그 가격이나 금리는 특히 유럽 중에서도 이제 독일 그 채권 금리의 스프레드, 여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럽과 미국의 그 사이가 좋아질 거라 하면은 채권 금리도 뭐 더 홀딩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미중 관계의 그 관세 이제 무역 협상 딜이 끝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또 벌려서 무역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미국 소고기를 많이 사준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자기의 지지 기반 그런 쪽에 농산물을 많이 사줌을 해갖고 마음을 풀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고 이런 것들은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 중국을 되게 이제 싫어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국 때문에 너네들이 참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일자리도 뺏기고 가난하게 산다 뭐 이런 것을 계속 주입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층들은 더 환호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과 함께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뉴스로 보면 뭐 어도비, 애플 이런 IT 기업들의 매출도 예상보다 상당히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쪽 그런 뭐 베스트바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상황은 예상한 것처럼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보면은 작년 대비 약 14%의 매출 인상이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아우, 원래 뉴스는 그래서 4%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14%면 엄청나게 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이 매출만 지금 비교했을 때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사이버 만데이잖아요. 네. 예, 이제 그거는 아직은 예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조금 이렇게 작년 대비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즈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예. 그 주식 가격이 장 마감 이후 엑스텐드 아워의 주식 가격을 보면은 아마존은 오히려 조금 하락을 했고요. 예. 월마트는 약간 상승했고 뭐 그렇게 환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매출 인상이 주식 가격에 반영 덜 됐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은 예. 일단 주식 가격 움직임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월마트와 아마존 이 미국의 양대 그 세일즈 대기업 이 기업들의 주식 그 가격을 보면은 이미 이런 것은 선반영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금요일 한국 시간은 토요일 이제 원래 금요일이 좀 일찍 장을 마쳤죠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후 1시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시간이 가격에서 반응하는 걸 보니 이미 이런 매출 성장세,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기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장 마감 이후 그 주식 가격 흐름 보고는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이 나와서 다음 주 시작과 동시에 좀 힘차게 상승으로 뽑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반영된 거냐 아니면 덜 반영된 것이냐 이게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하죠? 심사숙고한다고 해야 되나? 논란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 좀 생각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네.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 오늘 말이 잘 안 됩니다.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우리 오마마의 현인,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을 잔뜩 쌓아들고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현금 보유액이 1280억 달러,
베트남 GDP의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크데이터라는 종목의 지분을 인수하려다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그 아폴로 투자자문인가요? 걔네들한테 차여서 인수를 못했다고 하던데, 테크데이터는 어떤 회사입니까? 여보세요? 네네. 혹시 아, 예. 안 들으셨어요? 네.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크데이터는 예, 테크데이터는 어떤 여기까지만 들렸어요. 예, 테크데이터는 일단 어떤 회사입니까? 워런 버핏이 그 주당 140달러로 인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괜찮은 회사로 보여지는데, 오늘 저는 사실 이런 정보 처음 들었거든요. 일단은 워런 버핏이 눈독을 들였다고 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지만은 일단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테크데이터는 그 IT 프로덕트 예, 앤드 서비스 아주 상당히 떠오르는 별이거든요. 이 예. 아이크 프로덕트나 서비스 이렇게 공급하는 디스트리뷰터인데 포춘 500 기업 중에서 약 83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회사죠. 예.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회사에도 불구하고 포춘 500에 83등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고, 하여튼 워런 버핏이 장래성을 보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워런 버핏 효과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12%나 주식이 급등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워런 버핏은 네. 버크셔 해스웨이 그 CEO도 지난번에 인터뷰한 걸 제가 잠깐 봤는데, 현재 주가는 고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을 유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테크데이터 아무리 개별 종목이라 하더라도 고평가된 상황에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고평가란 이런 의견을 바꾼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자의 대명사인데, 이분이 현재, 아무리 테크데이터가 전망이 밝다할지라도 현재 주가로 볼 때는 이게 조금 자기의 에스티메이트를 오버해서 넘어도 너무 많이 넘는다. 그런 생각이 아마 투자를 포기한 것 같고요. 워런 버핏은 저평가되는 회사들을 골라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투자 현인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테크데이터는 하여튼 저는 잘 모르지만은 워런 버핏 시각에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그다음에 S&P 500의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시오를 보면 작년 9월에 본격 하락을 한 3개월 했었잖아요. 25%가량 떨어졌었는데, 그 시점까지, 그 시점에 그런 비율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이야기나 반응을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지난 3분기 연속 미국 증시는 어닝 리세션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PER 이것은 내년 2020년에 어닝이 약 10% 정도, 10% 정도 성장이 있을 것이다고 하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3분기 연속 어닝 리세션이 있다가 갑자기 10% 성장이 있을까요?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지금 미국의 CEO들은 내년 2020년 미국 기업 환경, 또 어닝 성장 가능성, 이것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투자자들은 이걸 대단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다이버전스가 있고. 그래서 이 현재 PER이 지금 19.5, 내년 그러니까 12개월 후
19.5 정도로 보고 있고, 특히 2020년 3월 정도의 PER는 약 21.5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PER 숫자만 보면은 특히 내년 3월 PER 21.5는 뭐 거의 역사에 찾을 수 없는 그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고요. 설령 이제 내년 연말 19.5라 할지라도 내년 진짜 2020년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기업들이 어닝이 매출이 10% 정도의 그런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모든 좋은 호재거리는 전부 다 선반영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앞서 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오른 이유는 사실 오로지 미중 협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대감이 사실 이 기업 순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원복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내년 최소한 1, 4분기 가령 1, 2월 미중 이 페이스 1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그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이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최소한 1분기 정도 하락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혹시 어떤 네네.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홍콩 인권법 그 대통령 서명,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미중 무역 2단계 딜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1단계 딜도 진짜 성공적으로 잘 하면은 사인할 것이고, 아니면은 노딜로 그냥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미중 관계를 그렇게 장밋빛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특히 투자자들은 기대감 하나만으로 정시를 바라보지만은 그 기업들의 CEO들은 진짜 냉철한 분석에 의해서 그 기업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의 그 기업 투자, 그 기업 어닝과 매출 성장, 이런 그 센티먼트는 사상 최저로 내려왔어요. 아주 최저로.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그 낙관적인과 CEO들의 비관적인 게 상당히 진짜 최대로 지금 벌어져 있는데, 저는 그래도 CEO들이 더 정확하게 기업들이 어닝과 매출 전망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협상이 마무리된다는, 서명한다는 호재가 나오면 일정 수준의 하락 조정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월가의 그 대형 뱅크들은 2020년의 주가 전망을 SP500 인덱스 기준으로 한 5% 예. 내지 최대 10% 예. 정도 내년에 성장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에버리지는 한 5% 정도로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많이 분리세게 보는 데는 10%. 그래서 약 5%의 그 증시 상승이 진짜 예상된다고 그러면은,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은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1월 첫 주 증시가 그 해의 바로미터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증시가 고공으로 계속 행진해서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은 내년 1월 초 증시는 좀 크게 한 대 얻어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다음 주 증시 예측, 그 다음에 뭐 골드, 유가 등등 선생님 그 시장 예측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전히 그 미국 증시를 현재 수준에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데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3,154인가요? 예, 예. 거기 최고점을 찍었는데, 뭐 이 정도가 최대 올해 꼭대기가 아닐까. 그러나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포모,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기차를 못 탈 것 같다는 이런 불안 심리가 깔려갖고, 조금만 하락하면은 올라타려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심리가 지금 팽배해 있는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증시는 뭐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크게 더 올라가리라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 가격은, 지금 그 채권 금리라든가 미국 경제 데이터들이 또 미중 관계고 화해 모두 모든 것이 안전자산에서 이제 위험자산으로 이제 그 자금 이동하는 도중인데도 그 금 가격은 1454달러, 1460달러 그 렌지 안에서 더 이상 하락을 못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재 금 가격의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 가격이 대세 상승으로 돌아선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예. 적어도 전 최고점 1560달러까지 한번 반등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중기적으로 좀 처지고 있고요. 그다음 유가 미국 그 원유 가격 그 기준으로는 그 오페크 내에서 조금 그 감산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요. 그 예. 러시아하고 예. 사우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제가 볼 때는 그 땡스기빙 이 할러데이 시즌 예. 여기에 그 트래픽이 많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시각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연말 증시를 크게 기대하지 말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그 뷰는 선생님 2주 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2주 네. 전에는 좀 더 포모 현상으로 뭐 예. 하여튼 뭐 지금 JP 모건이 제시한 3,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거기까지 더 이상은 우리가 올해 안에는 기대하지 말자. 그렇다 그러면은 뭐 불과 지금 몇 포인트 안 남았잖아요. 예. 3,200을 강타할지라도 예. 그렇다 그러면은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그 투자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금 얘기 잠깐 마무리하면은 금이 네. 최근 한 2주 정도 금값이 계속 조금씩 빠졌는데 선생님이 네. 저한테 제가 금 주식 뭐 살까 그랬더니 뉴먼트 골드라는 이제 마이닝 네. 주가를 네. 소개해 주는데 그 금 업체들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반대로. 네. 그래서 야 그러니까 네. 미리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갈 걸 알고 스마트머니들은 주식을 사고 있는 걸 아니까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금 가격이 하락할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그 지지선 거기서 강력하게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금 가격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상승의 첫 신호인지 그건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금 가격 이제 보면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현지에서 생생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지금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런지 어버버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건강관리 잘해서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 좀 더 원활한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여러분? 예, 오늘도 좋은 사이트 매주 일요일만 기다리죠. 그런데 일요일만 기다리면 세월이 가니까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모처럼 미국 부동산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안녕.